대구 시립예술단의 종교 편향 공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해온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폐지된 데 대해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 편향 특위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앙종의 특위는 지역의 종교화합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의해 사라졌다며 홍 시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매일 조계사 108배 정진 때 부산 엑스포 유치 기도를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정 총림 범어사가 조계종의 핵심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부산 해원정사와 남양주 봉선사 말사 소속 비구니 스님들도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투기 폭격으로부터 8만 대장경을 수호한 고 김영환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추모제가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차세대 아이돌 그룹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루네이트가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의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공동체 생활의 덕목으로 수행을 강조하며 루네이트의 활발한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대구 시립예술단의 종교 편향 공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해온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폐지된 데 대해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 편향 특위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앙종의 특위는 지역의 종교화합을 위해 10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의해 사라졌다며 홍 시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종교 간 화합을 방해하고 종교 갈등을 조장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는 홍 시장이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안이 지난주 금요일 대구시의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립예술단의 종교 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자 사흘 만에 회의가 소집돼 만장일치로 성명서가 채택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초래할 수 있는 종교 갈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보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계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시장 면담조차 거부당하며 이 앞서 성강 스님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도심 스님 등과 함께 지난달 14일 대구 광역시의회를 찾아 종교합 자문위원회 존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당시 성광 스님은 자문위원회 결성 1년 반 만에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다며 홍준표 시장의 면담을 거듭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의 관계자를 통해서 홍준표 시장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 끝내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일정이 아마 저희가 생각 19일부터 26일 사이니까 잠시 2, 30분 시간을 못 내겠습니까? 대구 시립합창단은 지난 2013년에 이어 2014년 3월 정기 연주회 본 공연 후 특정 종교의 곡을 연주해 종교 편향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불교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대구시는 종교 편향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며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지속된 종교 편향 논란 속에 드디어 종교화합 자문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홍준표 시장에 의해 10년 노력이 허사가 됐다는 게 특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은
이러한 노력으로 신설된 종교화합과 상생을 위한 조항을 시행된 지 불과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전면 삭제했다. 충분한 검토의 시간도 없이 성급한 판단의 편견으로 종교의 10년간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한 특위 차원의 규탄이 보다 실효성 있는 종교 편향 방지 대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계의 지혜와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조계종 국제회의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보훈 스님이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위해 1억 원을 종단에 전달했습니다. 보훈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의 주요 종책 불사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천년을 세우다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 불사를 위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범어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훈 스님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이 범어사에서 멀지 않아 관심이 높다며 부산불교 불자들이 영남 사찰 불자들과 원력을 모아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산불교 불자들이 범어사나 통도사나 이렇게 영남 지역의 대표 사찰들의 주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일이 원만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해원정사와 조계종 25교구 본사 봉선사 말사 비구니회도 종단의 역점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부산 해원정사 주지 효명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 불사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말사에서 동참하기 쉽지 않을 텐데 불사의 힘을 보태줘 감사하다고 말했고 효명 스님은 지역 불자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봉선사 말사 비구니 회장인 대원사 주지 법인 스님도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종단 불사에 동참해줘 큰 힘이 된다면서 불법 홍포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보사 주지 지영 스님과 향림사 주지 원타 스님, 영묘암 주지 무원 스님 등이 봉선사 말사 비구니회 회원 스님들을 대표해 기금 전달식에 참석했습니다. 조계종과 부산광역시가 2030 부산엑스포의 유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매일 조계사 108배 정진 때 부산엑스포 유치 기도를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 결정을 5개월여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만나 한국 유치를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 시장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공식 예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우 스님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베트남과 네팔 등 불교 국가 주요 단체에 서신을 보냈다며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그 4월 달에 한번 왔을 때 실사단 그때도 우리가 성명을 냈어요. 알고 급히 내고 종지협이라고 종교 지도자 협의회 이름으로 성명도 내고. 박 시장은 불교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 전체가 원팀이 돼 초반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굉장히 불리했는데 대통령 비롯해갖고 온 나라에서 원팀이 돼서 정말 움직이고 있어서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결정되는 2030 엑스포는 한국의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등 3개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엑스포의 경제 파급 효과가 월드컵의 4배, 60조 원 이상에 달한다면서 세계 불교 수장들을 접촉해 유치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 박람회 때 에펠탑이 세워진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1889년인가 될 텐데 그만큼 이 박람회가 이거 엄청난 이렇게 외교적으로 많은 국가들을 더 접촉하고 또 서로 이런 계기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교감을 통해서 박 시장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좋은 계기인데다 새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의지도 담겨 있다며 불교계의 지원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불교계에서 불교 국가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아마 큰 힘이 될 겁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배석한 총무부장 호산 스님이 108배 정진해서 원력을 하나 더 세워달라고 제안하자 흔쾌히 축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아까 우리 총무부장 스님 말씀대로 아침마다 제가 108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이걸 중요 저걸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진우 스님은 이와 함께 박 시장에게 부산의 전통 문화재 사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인화가 우송헌, 김영삼 작가와 문화생들의 문인화를 감상하며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우송헌 먹그림 연구회전을 찾아 우송헌 작가와 문화생들의 문인화를 꼼꼼히 감상하며 작가들을 격려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격려 방문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성화 스님과 문화부장 탄원 스님, 사서실장 서봉 스님, 불교 중앙박물관장 미등 스님 등 집행부 부실장 스님들이 함께했습니다. 우송헌 먹그림 연구회는 우송헌 작가의 문화생 중에서 국전 초대 작가들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28일부터 오늘까지 우송헌 먹그림 연구회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경인미술관 6관 정관에서 19명이 그룹전을, 4명이 개인전을 함께 열어 전통 문인화의 기본인 문과 화의 정신세계를 표현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투기 폭격으로부터 8만 대장경을 수호한 고 김영환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추모제가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참석 대중들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후대에 전하고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8월 지리산 무장공비 토벌작전의 일환으로 해인사 일대를 폭격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은 김영환 장군. 그러나 선조들의 호국의 염원이 담긴 8만 대장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폭격 대신 해인사 외곽에 기총 사격만을 하면서 8만 대장경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지켜낸 해인사는 천년고찰로 8만 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돼 소중한 인류의 자산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매년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이면 추모제를 통해 8만 대장경을 지키고자 했던 스님들과 고 김영환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거행된 호국 추모제에는 해인 총림 방장 옹각대종사와 주지 해일 스님을 비롯한 산중 원로 대덕 스님들과 공군 관계자, 전우회, 유족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금일 고 김영환 장군 추모제가 고인의 업적을 다시 한번 기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고귀한 헌신으로 8만 대장경은 우리 민족의 호국 의지가 담긴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2010년 정부는 해인사와 8만 대장경을 수호한 공적을 인정해 김영환 장군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날 추모제에서 후배 공군들은 장군의 호국 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내신 장군님의 높은 뜻과 8만 대장경에 담긴 호국 의지를 이어가다 조국의 영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본연의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족 대표로 참석한 김영환 장군의 아들 김정기 씨는 전쟁 중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8만 대장경을 지켜낸 아버지의 헌신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8만 대장경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와 위대함을 인지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신 저희 아버님 고 김영환 장군을 가족 대표로서 무척 자랑스럽고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고 김영환 장군이 우리의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장군이 남긴 숭고한 뜻은 여전히 후대의 가슴에 선명히 남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보정찰 해인사에서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불자 지성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 중흥을 위한 4부대 중의 역할을 모색하는 2023 한국교수불자 대회가 개막돼 2박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어제 덕숭 총림 예산 수덕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불교와 4부대 중의 길을 주제로 2023 한국교수불자 대회 입제식을 갖고 초청 강연과 세미나 등을 진행했습니다. 대회 첫날에는 수덕사 천장암 옹산 스님이 불교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일상의 즐거움을 주제로 초청 강연에 나섰고 이중표 붓다나라 대표의 기조 강연에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참선의 바른 자세와 호흡의 기초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위기와 또 이런 위기 극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공감을 했습니다. 역시 그 중요 부분에 우리 교수불자회의 역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우리 불교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서 써달라 이런 요청들이 정말 쏟아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인공지능 시대 불교와 4부대 중의 길을 주제로 모두 13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대회 이틀째인 오늘은 대학생 전법 사례 연구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 세션이 진행되고 대회 마지막 날인 내일은 덕숭 총림 방장 우송 스님의 법문과 수덕사 인근 간월암 순례 등이 진행됩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 창조보전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원불교 환경연대 등 4대 종교계 단체들은 어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해양 투기를 밀어붙인다면 반생명적인 국가로 낙인될 것이며 전 세계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 투기에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염수 문제는 괴담, 선동과 주장의 영역이 아니라 생명의 영역임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 종교계는 한일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관련 발표가 오염수 투기의 면죄부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국제원자력기구가 한국인의 오염수 관련 생명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차세대 아이돌 스타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그룹 루네이트가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의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공동체 생활의 덕목으로 수행을 강조하며 루네이트의 활발한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데뷔와 동시에 음악방송 1위 후보에 오른 보이그룹 루네이트. 더블 타이틀곡 와일드 하트 뮤직비디오는 데뷔 6일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하는 등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하는 남성 그룹입니다. 어두운 밤을 환히 밝히는 달빛을 품은 8명의 소년이란 뜻을 가진 루네이트가 아름다운 동행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리더 진수 등 8명으로 구성된 루네이트 멤버들에게 공동체 생활에서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작은 어떤 그런 불만이나 또 힘든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데 너무 이렇게 집착돼 버리면 오히려 그게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털어버려야 돼.
서로 간에도 그렇고. 아름다운 동해 홍보대사 위촉식엔 루네이트 소속사인 판타지오의 남궁견 회장과 신영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남궁 회장은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조계종 측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행을 베풀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네들이 자부심을 갖게 어떤 그런 긍지를 가지고요. 네. 그렇게 좀 하는 게 더 저희한테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저희가 더 감사 말씀 올립니다. 아름다운 동해 홍보대사에 위촉된 루네이트는 첫 행보로 국가 부도 상황에 처한 스리랑카 지원에 나섰습니다. 스리랑카 단칸다 초등학교에 멤버들의 이름을 새긴 책상과 의자 80세트를 후원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언제나 항상 기부도 하고 싶고 이런 걸 데뷔 전부터 항상 생각해왔던 거라서 이렇게 좋은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좋은 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루네이트는 오는 10월 중순쯤 2집 앨범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은 루네이트와 함께할 다양한 홍보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천태종 홍천 강용사가 종단 사찰로는 처음으로 종단의 소위 경전인 묘법 연화경 100회 독송을 8년 4개월 만에 원만 회향했습니다. 강용사는 지난달 29일 저녁 관음전에서 묘법 연화경 100독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법화경 독송을 시작한 2015년 3월 당시 주지였던 대명스님과 금강대 교수 강도스님, 총무원 교무부 교무국 과장 해봉스님, 영월 삼태사 주지 해운스님, 법화경 독송의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념법회에서 주지 홍법스님은 법화경 100회 독송 이수자 25명을 대표해 신양숙 독송 반장에게 이수증을 수여했고 금강대 교수 강도스님은 묘법연화경 독송의 공덕을 주제로 특별 법문을 설했습니다. 대구 시립합창단에 거듭된 종교 편향 공연을 막기 위해 설치된 대구 시립예술단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종교 갈등이 또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종교화합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예방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7월 4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